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사진하고 이력을 한번 더 넣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이제 특급 컨설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영지도사법하고 기술지도사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한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 국가 자격을 가지고 특급 컨설턴트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15년 이상 컨설팅을 해야 특급 컨설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석사는 22년을 경력을 쌓아야 특급 컨설턴트가 됩니다. 우리 학사로는 27년인가요? 25년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경영 컨설팅을 했을 때, 그것도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특급 컨설턴트 자격이 부여돼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급 컨설턴트를 2013년에, 그때 당시에는 박사 공부를 안 했고 석사를 하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국가 자격을 땄기 때문에 국가 자격 따고 22년 차가 되는 그 해가 2013년인데, 그때 저는 특급 컨설턴트,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특급 컨설턴트 자격을 딴 그런 강사다. 다른 교수님들이 너무 유능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자랑할 수 있겠다. 물론 한 20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서울시청이나 LG 같은 데 가서, 대기업에 가서도, 또 공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한 그런 경력은 오히려 교수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 열등감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매 관리와 자재 관리 현장 혁신 전략에 있어서 구매 관리 교육의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구매 관리자의 프레임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그 프레임 다음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이냐, 그 전환시켜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구매 관리자가 패러닥스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은 우리의 사고의 틀, 또 패러다임도 사고의 틀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고, 패러닥스는 서로 다른 것을 두 개를 통합해서 더 좋게 만들어 간다. 예를 들자면, 이제 품질 관리를 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품질의 수준을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원가가 더 높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품질 관리를 해서 품질의 수준을 높이고 원가 절감도 할 수 있는, 원가도 낮게 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학이 있는 사람이나 철학 지식 사회에 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실무사들은 패러닥스 통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도 높이면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패러닥스 통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사례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구매 처리 특성과 본질 변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구매 처리에는 서비스 기능, 또 이제 전속 기능, 또 비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냥 구매 처리했습니다. 서울대학의 체육학과를 나와서도 그냥 구매 관리를 시키고 했었어요. 지금은 좀 곤란하겠죠. 구매 요구 시점, 운동선수가 또 이렇게 구매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들이. 근데 구매 요구 시점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지향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좋고 또 이렇게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구매 관리를 했다는 거죠. 구매 처리를 하고. 이게 이제 구매 혁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재에 와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매 관리가. 그래서 구매 관리를 잘하면 회사의 매출에 또
회사의 가치 극대화,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아주 중요한 주요 기능이 됩니다. 물론 법률 관리와 구매 관리, 또 정보 관리, 이게 엄청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제조업이나 또 이제 제조 상황에서는 구매하고 품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을 나와서 체육학과를 나와서도 구매 관리를 하고, 또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이 체육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이제 구매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안 그러면 제 2세가 그런 상황인 경우에 그냥 뭐 사장님도 하고 구매 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대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무사들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구매 전략을 구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을 앞에 연도 방침, 또 연도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매 전략을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실행에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지향성, 패러닥스 통합적인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과거하고 현재가 지금 구매 관리가 또 구매 처리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구매 관리의 개념, 또 특징, 또 전략, 또 협상하고 발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매 관리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그냥 간헐적으로 보겠습니다. 경력 관리하고 직무 몰입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구매 관리자에게 필요합니다. 실무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실무사 자격을 가진 실무사들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경력 관리 부분에 보면은 구매 자재 경력이 이제 있어야 되고, 품질 관리 검사 경력이 있어야 되고, 전산 원가 또 예산 시스템의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태로 지금 전환 상태로 되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직무 몰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매 업무에 대한 우선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구매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런데 구매 업무를 알아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매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구매 관리 업무에 대한 새로운 자각,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달리 우리 실무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내가 구매 업무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또 있으면 더 좋고요.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업무에 대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구매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하는 생각보다는 구매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한번 뛰어들어서 얼마든지 자신있게 구매 업무를 멋지게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매니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가 나에게는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구매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 하여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매진하겠다고 하는 그 몰입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업무를 이제 금년성실하게 수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도 그 카톡이 오고 그러면 그거 보고 메시지가 오면 그것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직장에서 근무해가지고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경영 실무사 자격을 따고 경영 실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 프로세스를 분석해보고 그 특징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구매의 목적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하는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구매 공급자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요. 우리 공부하듯이, 과학 공부를 하듯이, 학문을 하듯이요. 그 다음에 구매 공급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그 선택과 계약이 있어요. 공급자가 여럿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급자를 선택할 거냐. 적어도 3업체에서 5업체를 또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향적으로. 공급자를 우리 이제 대학생이나 안 그러면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으면 이제 공급자가 배우자가 되겠죠. 그 배우자들을 그냥 한 사람 만나서 그냥 난 올인해가지고 결혼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애인을 이제 만들기 전에 여러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고서 그 중에서 애인을 할 만한 사람이면 애인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애인을 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심리적인 성격 심리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약혼이 되고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공급자를 선택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금 결제를 실제 진행하고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이제 실행적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연 성실해야 되겠죠. 이제 이 80% 남자의 80% 이상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락펠러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철학이 있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성격도 거기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을 쌓고 또 목적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가지 내용이 한 20%씩 중요하다. 근데 실제 이제 가서 업무에 적용을 했을 때는 목적적인 접근과 실행적인 접근을 대기업에서는 거의 80%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프로세스 3가지 특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매 프로세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구매 의뢰를 합니다. 구매를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의뢰의 주문서를 발행을 합니다. 내가 뭐를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납기 관리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납품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조달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불 계획을 이미 들어왔으니까 뭐 검사도 하고 검수도 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지불을 하고 대금 청구는 저쪽에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현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지불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요만큼 우리가 3개월 정도 요만큼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 금액이 요만큼이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물품을 반입하고 수납 기장을 하고 품질 보증을 하고 품질 검사를 하고 현품 수입을 하고 납품 수입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중간 과정이 프로세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 2, 3을 거쳐서 이제 돈을 구입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은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관리자 개인의 성공 전략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크게 5가지로 보통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해가 쉬워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거의 80%는 소변에 잡히지 않는 복입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철학, 정신, 또 우리 심리, 또 의지적인 목적적인 거 이런 게 80%를 차지하고 복이 그 다음에 현실적인 복, 실제 자기가 실행에 옮기고 눈에 보이는 복은 20% 정도인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 또 우리 재물이 유심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를 현실적인 복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은가 하면 거의 80% 이상, 위에 있는 80% 이상의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많이 먹고 그럼 살도 찌고 데이트할 사람이 없고 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찌기도 하고 그렇죠. 꼭 살찐 사람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자에게는
반드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 신념을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면 확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 되고 심리적인 성격 이런 게 대인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제 꿈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적적인 꿈이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면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성실하게 구매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중요하다. 80%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100% 실행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구매 관리자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구매의 전략적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의 어떤 사슬, 또 근본적인 이해, 예측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급자와 고객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 업무를 이제 창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상의 업무를 줄이고 좀 창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과 의사결정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격을 알아야 되고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많이 얘기하는 MBTI라고 하는 거, 그 LG그룹에서는 저 때문에 제가 12시간씩 29번을 호텔에 가서 강의를 해줬는데 그때 MBTI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해줬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그 반응 때문에 MBTI를 일찍 도입을 LG는 저 때문에 하게 됐는데 삼성은 그때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늘 사용하는데 그 수준이 좀 낮아요. 지금은 삼성도 회사를 이렇게 가게 되면 전부 MBT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MBTI라고 하는 것은 MB 이명박의 MB가 아니라 마이어 브리그스라고 하는 M자와 브리그스라고 하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따서 MBTI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구매 활동, 전사적 구매와 광의적 구매 활동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70% 이상은 전부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산 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여기 철학의 3요소를 이렇게 지식, 사람, 사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앞에도 한번 얘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전략 프로세스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 처리, 그 다음에 를 하려고 그러면 구매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구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매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구매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구매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구매 이제 그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피드백을 해서 구매 혁신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인력을 충당을 시켜서 관리하고 구매 처리를 하고 다시 돌아서 구매 철학을 한번 점검을 하고 지식을 점검하고 또 심리를 산업심리나 경영심리, 구매심리를 다시 점검하고 목표를 세워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혁신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또 인력을 충원하든지 줄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전략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제 생각은 근본적인 원칙 구매에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인 진리, 관계적인 윤리, 직업 윤리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목적적인 구매의 목적이 맞는 합리적인 그런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실리, 기업 가치의 극대화 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구매 관리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매 관리의 역할 변화가 되는데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혁신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구매 활동, 수요와 공급, 왼쪽에 상하 관계,
또 정보 관리, 또 협력적인 회사 관리,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MRP, 뭐 CIM, ERP, 이제 SNS, 정보의 IT로 활용해서 오른쪽에 이제 미래의 구매 또 원가 절감하는 프로세스, 이쪽이 협력 창조하고 상호 협력해서 창조를 해나가고 수요와 공급적인 행태의 변화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겠고, 다양한 동반자와의 소평 관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야 되고, 가능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매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사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사적인 구매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매의 그 목적과 최상의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구매 처리를 함에 있어서 또 구매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구매 인력들, 전략, 혁신, 앞에서 말씀드린 이 10가지의 그 협상과 갈등을 이렇게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협상과 갈등의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확신을 스스로 가져야 되고, 상대방도 갖게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갖게 하고, 나도 스스로를 존경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나도 나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이제 격려하는 게 이제 용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갚음을 상대방으로부터 또 공급업체로부터 안갚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이 있습니다. 또 거역을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이제 인정하는 것은 열정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해서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좋은 점, 또 그 구매의 품질의 좋은 점, 이런 것을 칭찬을 해주고, 그걸 이제 관심을 끌고 성실하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안갚음을 하게 되고, 거래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퇴출시키기도 하고 퇴출 당하기도 하는 구매 관리가 그렇습니다. 구매 업체에 그럴 수 있고, 이제 구입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그 최상의 협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매관리 시스템의 정보와 MRP 얘기했던 그거는 한번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하면, 우리 철학에는 크게 일반적으로는 3개로 많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한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지간 철학과 연간 철학 2개. 그래서 공간 철학, 그 공간은 넓은 공간을 생각할 거냐, 좁은 공간을 생각하고 구매 활동을 할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어떤 자재를 구매할 거냐, 안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이 자재를 구매할 거냐,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걸 공간 철학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철학은 장기간 그 공급업체에 구매를 할 거냐, 단기간 하고 또 이제 평가해보고 다른 데를 이렇게 할 거냐, 단기간에 할 거냐 하는 그게 이제 시간 철학,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업체는 늘 품질이 좋아요, 자재 품질이. 그러면 구매를 길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이게 품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못 시켰을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시간 철학에는 장기와 단기 2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패러닥스입니다. 그게 2개 다를 잘할 수 있을 때 패러닥스 통합이라 그럽니다.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큰 걸로 이제 장기간으로 할 거냐, 단기간으로 할 것은 패러다임이고 프레임이고, 또 공간도 넓은 공간으로 할 거냐, 좁은 공간으로 할 거냐 하는 거, 그 프레임 2개 틀에서 2개 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패러닥스 구매다, 패러닥스 자재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철학에는 뭔가면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구매 관리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내가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 한다. 구매 관리도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구매 관리를 하겠다. 그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 선택은 경영자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옛날에는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인권도 있고 윤리도 있고 이제는 목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 그다음에 지간 철학은 두 개로 뭘 이제 지간 철학인가 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하고 철학에서 학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반대의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구매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내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구매를 할 거냐,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철학 지식 사회는 지식 사회에서는 지식이 필요했지, 더 중요했지만 철학 지식 사회는 지식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두 개로 우리 디지털도 해야 되고 아날로그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두 개 다를 통합할 수 있는 게 패러닥스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간 철학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영역인가 하면 이제 종교나 어떤 신의 영역에 가깝겠는데 사람이 이제 신을 만든 그런 영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 창조주라고 하는 신이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를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유교가 그래요. 유교? 그래서 종교를 안 치죠. 왜요? 종교는 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3요소가 있어요. 종교에는. 첫 번째는 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요. 불경이나 성경이나. 세 번째는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이제 교주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교주인데 유교에는 교주가 공자로 돼 있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신이 없어요. 나는 신을 몰라. 이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신까지 나한테 물어보느냐 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는 신이 이제 없다. 그래서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종교를 유교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번 나중에 고민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 왜 그걸 이제 구매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요걸 요 정도에서 옛날에는 했었죠. 요즘은 조금 더 한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고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하고 어떤 지간 철학이나 연간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거 또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패러닥스를 잘 통합을 한 것이 품질 경영이다. 또 품질 관리 혁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품질 관리가 있고 품질 보증이 있는데 품질 관리는 제품 그 자체를 이제 관리하는 뭐라고 구매한 제품을 또 상품, 부품이나 반제품 또 제품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품질 보증은 그 제품, 품질 관리된 부품이나 반제품 또 제품을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 완성품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만들어졌을 때 합격을 받았을 때 보증해 주는 게 품질 보증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에 이제 부품이 들어왔어요. 또 반제품이 들어왔어요. 또 엔진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군함, 우리는 이제 군함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했는데 미사일 4대를 달아서 수출하는 그런 회사에 젊음의 때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산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엔진을 가져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겠죠. 엔진이나 그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그걸 그 제품을 가져다가 여기다 이제 배에다 실었고 부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해왔더니 그게 잘 된다.
그러면 그 품질이 우수했을 때 그 이제 품질 보증을 해주는 관리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걸 품질 관리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 한 차원 더 넘어서 그걸 상품화했을 때 품질 보증서를 찍어주는 그 상태 그 자체를 품질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패러닥스 통합을 해서 품질 경영 또는 품질 혁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빠른 사람은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좀 안 되는 분은 한 두세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주 얘기 드린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냥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얼굴 보시고 뵙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건국대에서 벤처 전문기술학과의 비용 박사 과정을 99점, 평균 99점을 받았는데 1등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학원에서는 1등 이런 게 제일 없기 때문에 제일 우수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이제 10억 달러 시크릿 연봉을 얼마 정도 가져가면 좋겠어요? 1억? 정도면 괜찮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10,000배예요. 왜 10억 달러라고 했는가 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삼성의 직원들은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닥스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있는 직원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하버드, 옥스퍼드, 또 뭐 케임브리지, 펜실베니아 이런 대학에 가가지고 고급 인력들을 회장님이 직접 가서 모셔왔어요. 제가 아는 이 과장 한 분은 과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취업이 됐는데 이제 물론 박사를 땄죠. 대학원 이제 동기 아들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버스로 한 대 대절을 해가지고 창원에서 버스 한 대에 고급 버스 한 대에 그 과장 한 사람 태우고 운전을 해서 회사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과장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이제 이 삼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 그런 마음이 들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고 중요시하기에 버스 한 대에 사람 한 사람을 싣고 가느냐. 물론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는 낭비가 되겠죠. 그러나 구매 차원에서 한번 보고 품질 차원에서 보면 그 품질을 그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품질을. 그래서 자기는 한 목숨을 버려서라도 삼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 자기 아버지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품질, 인간의 품질, 또 인품의 품질, 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패러닥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품질 관리만 잘하고 품질 보증만 잘하고 품질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품질 관리를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품질 관리의 교육 목표 이 관자가 빠졌네요. 품질 관리 교육 목표 품질 관리자 품질 관리자의 프레임을 정립하고 또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품질 관리자의 패러닥스를 통합하는데 품질 관리 혁신 전략의 강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요 세 번째 이렇게 오탈자가 난 거네요. 제가 전산을 할 때는 점 하나 잘못 찍고 또 컴마 한 번 잘못 찍어도 하루 종일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글자 하나가 틀린다고 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60이 넘어간 강사가 되놓으니까 하나씩 빠지네요. 다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품질 관리는 앞에 이제 구매 관리하고는 좀 다르게 서술식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패러닥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기에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토탈을 해야 된다. 여기서 토탈이라고 하는 말은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용직 직원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하는 다른 회사에 이렇게